바로 오늘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코넬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도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구정훈 국제전문 기자님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에서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데 역시 하버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하버드 대학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보조금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무려 13조가 넘는데 그런데 주기로 했던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9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90억 달러요. 네, 그래서 네. 제 주변에서는 와, 대학에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거 네네. 지원하면서 육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는 네.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유는 반유대주의. 이 사실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 이 네.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거 2차 대전 때 나치 홀로코스트 이후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 반유대주의야. 저 학자는 반유대주의적이야라고 하면은 바로 거의 홀로코스트를 찬성하는 거 아니야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굉장히 사실은 어디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 반유대주의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지금 하버드 대학을 그렇게 지목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부족.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아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하고 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하도 많이 죽이니까 사실 그걸 많은 학자들이 학살이라고 하고, 네네. 미국의 대학생들도 거기 맞서서 시위를 했죠. 네. 근데 이 시위를 인권이 생각하는 반전 시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건 반유대주의다, 정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시위 중에 일부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했겠죠.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전쟁을 이제 중단하라라는 시위였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압박감을 실제로 받는 네. 그것도 현실이었을 거고. 근데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유대인 학생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대학 당국이 막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조 원에 깎는 이유가 된 건데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돈줄을 쥐고 좀 대학을 압박하는 그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사실은 반유대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그것도 90억 달러를 그냥 커트해 버린다? 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같은 이유로 아이비리그에 있는 다른 명문 대학들에도 보조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줄줄이 중단하겠다라고 하던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대학의 재정이 부족한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미국 정부의 여러 부서들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가 네. 그 항공우주국 나사라든가 농무부라든가 여러 정부 산하 연방 정부의 기관들하고 이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하던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줄이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프린스턴대 여기도 에너지부 나사 국방부 이런데 여기도 2억 1천만 달러 그다음에 컬럼비아대 여기도 4억 달러 자르겠다. 코넬대 10억 달러 중단한다. 펜실베니아대 1억 7천만 달러 끊는다. 그리고 또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 말고는 지금 첫 사례로 지목된 게 노스웨스턴 대학교라는데요. 네네. 여기는 7억 9천만 달러 지원금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비리그 외에서는 처음이었고, 근데 이 이유들을 반유대주의로 들고 있어요. 대부분 트럼프 정부는. 근데 미국의 변호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1964년에 제정된 그 민권법이라는 게 있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맞서 오랜 투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민권법에 4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조항에 주로 관여되는 게 이제 교육기관들입니다. 학교들. 그래서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 조항은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행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교육기관이나 연방정부 자금받는 기관에서 인종
차별이나 분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공립교육기관에서 이 인종 분리를 없애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1972년에는 젠더 차별을 막는 조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차별을 금지하고 분리교육 이런 거를 막는 뭐 타당한 법안이죠. 근데 원래는 인종차별과 젠더차별을 막기 위한 거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거를 대학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인종차별이 금지돼 있다라는 조항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이거는 뭐 이번뿐이 아니라 2019년 1기 정부 때도 이 유대인들의 세계 단체인 뭐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 이런 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단체들은 이러이러한 거는 반유대주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애쓰는 일종의 로비 단체들이죠. 네. 그런데 그런 단체가 규정한 반유대주의 지침을 미국 정부도 교육부도 그거에 활용을 해라. 이미 이렇게 그 행정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조치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학들을 한 60개 이상의 대학들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연방 정부 지원 뭐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대학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포함되는 대학에 펜실베니아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와튼 스쿨을 졸업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트럼프에게 있어서 펜실베니아 대학은 유펜은 그야말로 모교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대학도 그 보조금이 삭감됐다면서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다르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모교 차별 안 하는 거는 뭐 좋은 걸지는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이 다른 대학들은 이제 반유대주의 문제로 돈줄 끊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네. 펜실베니아 대학은 이 대학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 그러니까 여성으로 이제 성별을 바꾼 젠더를 바꾼 선수들도 여성으로서 스포츠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학에서는. 근데 그게 태생적인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네네. 너희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게 참 말의 논리가 이거 뭐 사람마다 참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어려운 뭐,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그게 성소수자들을 배려한 거는 성차별이니까 1억 7,500만 달러 깎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대학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그러면 성소수자들은 보호해주지 말란 말이냐라는 반론도 하나 나올 수 있지만 네네. 이 대학에서 연방 정부 자금으로 그동안 해왔던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서비스 여기랑 같이 이 대학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의학과 공학,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에이즈 연구 이런 거를 연방 정부랑 같이 해왔는데 그런 게 줄어들게 되는 거 이거는 뭐 성소수자 권리냐 여성의 권리냐 뭐 이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세계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죠. 트럼프 정부의 이런 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주의자니까 그런데 대학은 진보 성향을 띠고 있고 이러한 대학을 길들이려면 지원을 중단하는 게 뭐 돈이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차별 금지, 뭐 다양성, 뭐 무슨 인권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인종 평등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워낙 다 싫어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극우파들 말고는 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위반될 거예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그런데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DEI 교육에 대해 반대한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말은 아닌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공격을 하면서 지금 요새 요게 이제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네. DEI라는 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거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일단 트럼프 정부가 대놓고 그거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차별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하자마자 2025년 1월 달에 그 연방 정부라든가 정부 계약 업체들은 DEI 관련 정책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연방정부에서 모든 관련된 프로그램, 특히 고용에서 폐지하라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라든가 소수인종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뭐 이런 뽑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인 남성들의 이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중시됐던 게 결국 교육의 평등이었죠. 소수민족이든 여성이든 흑인이든. 네네. 이제 그래서 그런 평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겟이 된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해왔냐면 이 학교 안에 EDIB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트럼프가 싫어하는 형평성, 다양성, 포용, 소속감, 전담 부서. 그런 사무실이 아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학내에서 그런 것들 포용성 키우고 이제 소수민족 학생이라든가 소수인종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같은 거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버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펀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학내 뭐 연구자, 학자건 교수건 직원이건 학생이건 간에 이렇게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좀 이렇게 키워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그거를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펀드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앞장서 왔던 학교죠. 네. 이제 그런 게 지금은 트럼프 정부의 밉보이는 요인이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금이 축소가 된다, 결국은 돈이 깎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반응은 안 좋겠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네. 근데 일단은 돈이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액수가 한두 푼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프린스턴대 같은 경우는 일단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 네.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히면서 하지만 학문적인 자유, 그다음에 대학의 권리는 우리는 강력히 지켜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좀 절충안 같은 입장 발표였죠. 그다음에 하버드대는 정부의 요구를 뭐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유지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뭐 졸업생들이라든가 여러 군데 호소하면서 재정 이제 확충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또 돈도 빌리고 있어요. 월가에서 한 뭐 7억 5천만 달러 정도 차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장 어떻게 해서든 급한 거는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이 컬럼비아대 여기는 이제 학생 징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여긴 조금 납작 엎드리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연구 부서나 연구 프로그램 좀 조정하겠다. 근데 참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학문 자유가 줄어드는 건데 정부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컬럼비아대는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과 교수진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학문 자유를 침해당하는데 그 대학 당국을 수용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여기는 뭐 임시총장 사임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버드 대학 자체가 펀드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학 말고 유학생들까지도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다음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실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학생들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펀딩이 다 끊기고 입학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지난달 말에 그 미국 온라인 매체 중에 악시오스라고 거기서 보도한 게 뭐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 있잖아요. 네.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이 많은 곳으로 트럼프 정부가 분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못 받게 하는 이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부인한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관리들 말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이제 학생 비자나 직업교육 비자 이런 거를 대학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내줄 수 있게 하는 발급해주는 이런 그 유학생 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 정부가
이 지목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 받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재정 지원 끊는 거, 정부 보조금 끊는 거와 함께 유학생들을 학비를 못 받으니까 대학들에는 또 무시 못할 네네. 재정적인 타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지목받았던 게 이 반전 시위가 많이 일어났던 그 컬럼비아 대하고 그다음에 UCLA 이런 데들이 이제 타겟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제 컬럼비아 대에서 그 반전 시위 주도했던 한 이제 아랍계 학생은 3월 8일에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를 했다라는 이유로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침공한 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제 학생과 연구자들을 잇따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컬럼비아 대 한국 학생 한 분 이 사람 영주권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체포될 뻔했는데 네네. 이분이 그 당국을 상대로 이제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랑 대학 당국 조치에 일단 제동은 걸어둔 상태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가 있는 유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압박감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다음에 미국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실제로 뭐 왔다 갔다 하거나 한 학기 정도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미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어도 근데 이런 학생들이 미국에 원할 때 가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이제 체류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한국 유학생 이제 뭐 원래 시카고의 대학교에 등록해두고 온라인 수업 듣다가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뭐 그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네.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게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학생들과 미국 대학들이 난리가 나서 지금 이거는 보나마나 줄줄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지금은 곳곳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기자님 말씀만 들어도 분위기가 그냥 흉흉한 것 같은데 뭐 저도 이렇게 불안한데 실제 유학생들은 뭐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로 유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추방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학생 비자 발급 줄이는 거라든가 뭐 졸업 후에 이제 비자 종류 바꿔갖고 뭐 연장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장래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지만 제일 불안한 게 마구잡이 비자 취소하고 네네. 비자 취소에 따른 추방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 참여했던 학생들은 비자 취소한 사례들 지금 많이 보고됐어요. 그래서 뭐 콜롬비아 대학교의 뭐 대학원생인데 시위 했더니 이제 비자 취소하고 뭐 추방한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경미한 이제 법적인 위반 같은 거, 교통법규 위반. 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음주운전한 적발된 경력이 있더라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비자를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추방 위기에 다 소송 거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그리고 당국이 법정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사실 상당히 많고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위스콘신대에서는 한 27명을 이제 무더기로 지금 뭐 추방하겠다라고 했는데 비자의 종류를 변경했다라는 게 이유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뭐 비자 연장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추방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거는 비자 연장 안 해준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비자 연장 안 된다, 취소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사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네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비자가 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그게 예. 그렇게 오락가락하면 예. 진짜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예.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효율부 뭐 말 그대로 그 비용을 절감하자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결국은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대학의 연구 자금 삭감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금을 받아서 특히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념, 뭐 정치 성향 이런 것까지 따지고 있으면은 과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미국은 그렇게 비자 까다롭고 이것저것 오락가락 많이 하는데 네네. 다른 더 큰 혜택을 주는 나라들로 가자. 더 좀 그 비자 받는 절차, 체류 절차를 간소화한 나라들로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성장한 오늘날 같은 강대국이 된 동력 중에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버락 오바마 정부 때를 예를 들면은 그때 사실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보다 오바마 정부 때 미등록 이민자 추방당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오바마 정부는 일단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여기서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드리머스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죠. 이제 학생들, 이 들어와 있는 학생들까지도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구나 연구비도 줄어들고 연구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외국으로 그냥 가는 게 어떨까? 미국에 들어왔어도 외국으로 다시 간다든가 아니면 미국 말고 애당초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한 학생들 중에 그냥 그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주위에도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아주 큰 성과 낸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이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아예 다룬 논문도 있어요. 논문도 있습니까? 예, 네. 그 미국의 그 과학 정책 리뷰라는 잡지에 나온 논문인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미국의 MIT 그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네네. MIT에서 실제 뭐 유학생과 그다음에 방문 연구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테뉴어라고 하는 이게 뭐 종신직이라든가 정년 트랙 밟고 있는 교수들 이 외국 태생 비율을 조사해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구 실적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수하는 사람보다 많더라 뭐 이런 거를 인용을 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중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요 나라들을 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어영부영 활동하는 어떻게 인재들이 그 나라들로 다른 나라들로 가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네,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Thousand Talent Plan이라 그래서 1000가지 재능, 그러니까 천인 계획이라고 중국어를 하는데 중국이 2008년부터 그 계획을 만들어서 엄청난 혜택을 줘가면서 외국에 아주 이제 엘리트 인력들, 그다음에 뭐 고숙련 기술 인력들,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08년부터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 들어간 사람이 찾아보니까 6만 명? 그러니까 6만 명이 진짜 그런 고급 두뇌 6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이 그거를 흡수를 하고 있었고 2019년에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가 네.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19년에 미국 의회가 이 중국의 천인 계획은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또 지금 보이듯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네. 캐나다는 아예 실리콘밸리에서 광고하면서 미국에 있지 말고 우리나라로 와라.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같이 만들어서 그런 인력들 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에 뭐 비자 취득하는 절차 간소하게 만들고 가족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두뇌들을 이번에는 많이 흡수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으로 오르는 데까지는 교육과 지성이 분명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대학 길들이기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구정은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